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장병의 인권 보장부터 정군의 모든 고민까지 우리가 바로 인권 해결사. 여기는 행군입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반성합시다. 갑자기 왜? 우리가 항상 이 장병들의 고민은 해결해 줬잖아요. 네. 근데 정작 우리 행군기 가족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네. 불만이 있는 행군기 가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윤진 하사님 나가주세요. 그동안 행군기에 출연하는 게 제가 정말 즐겁고 영광스럽지만 딱 하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리 선정 관련된 거.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수민님 옆에 앉았거든요. 네. 근데 윤기준 주님 오고 나서부터 제가 이 끝쪽으로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존재감의 차이죠. 아. 근데 여기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육군에게 이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공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고로 군대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모두가 불만을 가지지 않는 방법. 가위가위보로 한번 자리를 한번 선정해보는 거 어떨지. 이해가 있나요? 이해 없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동해주세요. 박힌 돌을 뺐네요. 역시 오늘 뭔가 날씨도 좋고 자리도 좋고 오랜만이다. 밀렸어. 진짜 이렇게 바뀌어요? 오랜만이다. 수민 씨 의사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정했으니까 뭐 이윤인 하사는 불만 없죠? 아 저야 다행이에요. 윤기준 주기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신분 상승으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아하, 다시 좀 약간 제야의 자리를 뺏긴 게 아닌가. 방심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라도 바라겠습니다. 자, 행군기는 가족들의 고민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고민이나 건의사항이 생기면 뭐 저희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장병들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장님을 맞이하는 법을 인권 주제로 정해보고 아, 높은 분, 어려운 분이 오신다 이거죠. 발표자도 미리 정해놓고 청소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야, 좋아. 머리 놓고,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뭘까요? 국빵입니다. 나의 시간인가? It's my time. 아 근데 다들 제가 주제를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께 오늘은 선택권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쨌든 다 노래인 거죠? 네. 어떻게 세 개 다 할까요? 아니 저는 3번. 3번. 좋다. 3번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가사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나는 너만의 껌딱지. 오로지 너만 봐. 내 눈에 콩깍지. 시예요? 난 네가 좋아. 오예. 난 네가 좋아. 오예. 너무 좋아. 예. 아영 씨가 드디어 제 마음에 쏙 드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예요? 이게 랩이었어요. 랩이라고요? 랩이에요? 이게 2016년 12월 9일에 발표됐던 저도 이분 팬인데 슬리피쉬라고. 똑같은데? 아, 똑같았어요. 똑같았죠.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3번이었죠. 네, 이게 3번이었어요. 1번은 뭐예요? 난 네가 좋아. 오예. 2번은 난 네가 좋아. 음이 다르군요. 네. 음이 다르구나. 자, 노래 가사를 뭐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나는 너만 바라본다. 난 너한테 집중한다. 이게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네. 집중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소한 상담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눈이 나쁜데 지금 라식을 해야 될지 렌즈를 계속 껴야 될지 고민이에요. 군대에서 뭐가 제일 불편해요? 눈 나쁜 것 때문에? 일단 사격할 때가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데 안경을 끼면은 그 충격 때문에 눈 밑에가 뭐 멍이 들거나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라식을 할까 말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한 번씩 그쵸. 해봤던 고민일 텐데
그만큼 선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격할 때 눈 밑에 멍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격할 때 안경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격을 할 때 안경을 써서 얼굴에 멍이 든다는 건 그건 그냥 사격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파주 대표 특등사수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광대를 이게 직접 개머리판에 대서 그렇거든요. 이게 볼살을 살짝 끌어올려서 이게 견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컨트롤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올려면 약간 양궁 이렇게 양궁 선수 그렇죠. 쓸 때 네. 약간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광대만 대면은 이게 반동이 그대로 와서 쉽게 멍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은 오히려 표적지가 더 잘 보여서 사격에 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도 이제 오히려 안경을 써서 장점이 더 많아요. 뭐 바람이라든가 기타 이물질들이 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또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격과 시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도 백발백중 다 맞췄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네요. 이야. 네, 아니 이윤희 나사님도 총을 잘 아니 쏜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수 없잖아. 한 사람이라도 받아줘야지. 아무 반응 안 해. 가만히 있어. 이대로 가만히 간다. 맞아요, 저도. 누가 보면 다 맞으니까. 네, 두 분에 이어서 이윤희 나사님도 총을 그렇게 잘 쏘신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 장병에게 올바른 사격 자세를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총을 또 준비했으니까. 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 오, 진짜 같아요. 예. K2군요. 가장 먼저 이제 스텝에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스텝 1부터 가겠습니다. 스텝 1 이제 총을 들고 견착을 하겠죠. 네. 이제 어깨에 파여져 있는 홈에 개머리판을 가져다 대고 이제 이 아까 말했던 광대뼈는 살짝 이 볼살을 끌어올려서 대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눈은 당연히 살짝 감겠죠. 그리고 이 원이 두 개가 이제 보여요. 이쪽 가운데 원,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 원. 이제 동심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참습니다. 참으시고요.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네, 더 참으세요. 엑스레이 찍을 때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손가락을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맞아. 당겨버리면 격발을 흔들리거든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쏘면은 나갑니다. 아니죠. 노리스 전진 후퇴를 해야 뭐 장전이 되고 총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 말씀 안 하셨잖아. 인정합니다. 예. 근데 아니면 제가 이제- 봤는데 김태훈 교관님이 약간 그 비웃음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 보여요. 네. 저게 아닌데라는 어떤 느낌에. 아니 그냥 비웃음은 아니고요. 그냥 좀 보충 설명만 좀 간단히 그래요. 드릴까요? 총을 주시죠. 할게요. 예. 아까 이 여사님이 요 작은 구멍, 가운데 구멍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쪽 가운데 원,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 원. 보통 전문 용어로 우리가 가늠색 구멍, 가늠작 구멍을 동시에 일치시키는 우리가 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격발할 때도 딱딱하게 아니라 격발이라고도 안 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 땡기면 되게 없어 보이게. 땡기면 나간대. 격발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격발이 되는 이렇게 쥐어짜듯이 하는 네. 스퀴즈 격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요. 호흡은 크게 들이마셔서 30%를 내뱉고 남은 70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격발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용어 설명이 약간 조금 다소 부족한 게 때문에 제가 웃음이 좀 나왔고 좋겠죠. 지금 계급과 군생활로서는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사격은 뭐 그렇다면 그렇다 쳐도 군대에서 안경 쓰고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또 있을까요? 일단 군대에서는 다 불편한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 자체가. 먼지도 많이 묻고 그 다음에 훈련할 때 위장 같은 거 하잖아요. 또 벗어야 되고 맞아. 비 오면 또 물 묻고 땀 나면 흘러내리고 뭐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좀 똑똑해 보이는 거. 왜 안 와닿죠? 일단 군대에서 안경이 가장 불편할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독면을 착용할 때입니다. 네,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착용할 때는 일반 안경을 그대로 착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시력자 전용 안경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도수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안경이 좋은 점이 있는데 유격 훈련 받을 때 이제 유격 체조를 하잖아요. 목을 뭐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다가 안경을 빠진 척하고
줍는 척하면서 그동안 실수가 있어요. 이런 점이 되게 좋지 않을까. 괜찮다. 그렇죠. 그럼 다른 참군인 여러분들은 혹시 고민 장병에게 라식이나 렌즈 어떤 걸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예요. 저도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마이너스 9 뭐 이런데 수술 고민 안 해보진 않았는데 어디선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 수술을 안 한다는 말을 맞아요.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해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의술은 못 믿겠다. 내가 내 손으로 수술하면 하겠는데 그 미용사들이 남한테 그 머리를 안 맡기듯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남의 손에 맡겼다가 수술이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원데이 렌즈는 이제 꼈다가 바로 빼고 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눈 건강에도 나쁘지 않고 관리도 편해서 저는 렌즈 추천합니다. 렌즈를 추천한다. 네. 저는 라식을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훈련할 때 굉장히 손이 맞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렌즈를 갈아 끼면은 또 세균 침투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더러운 거 제가 싫어하니까 라식 수술을 하는 게 더 깔끔하다. 근데 중요한 건 군대에서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나요?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고요. 그냥 휴가를 나가서 본인이 원할 때 자율적으로 수술을 받아도 됩니다. 대신 이제 수술을 받고 이후에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 본인 업무나 훈련 이런 거에 지장이 생기거나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빠져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좋은데 시력을 또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 눈 영양제 있잖아요. 그 루테인. 네, 루테인도 필수이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군대에서 오히려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사회에서는 맨날 핸드폰하고 밤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막 시력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산과 들에서 초록색만 보다 보니 그런지 시력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용사들은 다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눈 건강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인원은 뭐 블루라이트가 들어간 차단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안경이 불편하면 드림 렌즈든 그냥 렌즈든 수술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사격은 안경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이 왔습니다. 저는 25살 군인입니다. 요즘 저는 인생 최대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백을 받았거든요. 이게 왜 고민이냐고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2명의 여자한테 동시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학교 후배인데요. 진짜 귀엽고 애교 많은 21살의 연하예요. 또 다른 한 명은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됐는데 진짜 어른스럽고 지적이고 멋진 30살의 누나입니다. 문제는 2명 모두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도무지 한 명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연하녀와 연상녀, 전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형님들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자랑 고민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보낸 사연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그냥 배 아파서. 윤기준 중위님도 저희 같은 25살 군인으로서 동갑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이 듭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건 그쵸. 아니지. 어릴 수도 혼자만의 있어요. 상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희가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럴 땐 또 잘 받네요. 두 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뭐 장병의 고민은 완벽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라면 이제 연상이든 연하든 군대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여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항상 always 약간 옛날부터 있었던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대학 친구 중에 너무 고백을 많이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헷갈리니까 옆에서 저희가 A, B, C, D 이렇게 이니셜을 붙여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외모를 떠나서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병도 분명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때 그 친구가 외모가 아니었다.
나는 한 명도 못 봤는데 쟤는 5명이나 막 고백하는 애가 아프니까. 일단 고민 해결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연상과 연하의 장단점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저는 뭐 연상은 아무래도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경험도 많으니까 뭐 데이트를 해도 데이트 코스가 뭔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 계산해주고. 뭐 계산도 훨씬 연상이 맞아. 연하는 또 연하 나름대로 또 귀여우니까 뭐 내가 뭔가 챙겨주는 그 행복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그냥 연하는 안 맞아. 연상이 맞아. 제 생각에는 연하 같은 경우에 일단 저랑 만나고 나서 한 새로운 경험들이 다 첫 경험? 처음으로 한 경험? 경험이에요. 네, 그쵸. 뭐 놀이공원을 가도 첫 경험이고, 그럼요. 뭐 나랑 어디 여행을 가도 첫 경험이고. 추억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상당히 뜻깊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 그런 생각.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연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알고 미리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연상의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도 잘 들어주고 이제 도움도 줄 수 있는데 반면 인생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 말하는 그 꼰대 그러니까 남자친구인데도 야 내 말이 맞지 내 말을 들어야지 오빠가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거 또 연하는 이제 반대로 인생 경험이 저보다 좀 부족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이렇게 논의를 하던가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하분은 뭐 수민 씨처럼 귀엽고 애교도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에 따라오는 게 투정이에요. 제가 투정을 좀 약간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만약 둘을 놓고 비교한다면 저는 연하보다는 연상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단점만 말씀드리자면 연하는 철이 없을 수가 있고 연상은 세대 차가 있을 수 있다. 네. 정말 극단적인 비관론자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고민 장벽 감이 딱 오질 않아요. 네, 우리가 직접 연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아영 씨가 연상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민 씨가 연하녀 역할을 하고 네. 상대방은 이윤인 하사가 네, 그렇죠. 자 레디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 아, 띠드버거 사줘. 오빠 근데 나 피클 싫어해. 피클 빼줘. 피클 두 개 빼줘. 2개 빼고 치즈버거 저기 세트로 가서 사 먹어. 카드? 오빠가 사야지. 그거 내가 오케이. 왜 사? 오케이 사서 집에까지 갖다 줄게. 오빠 그거 가자. 먹여줘야 돼, 알았지? 정신의 문제. 애교가 어쩔 줄 몰라하네요. 맞아, 너무 좋아하시네. 애교가 뭐든 해주겠다. 장구 바닥에 금방 드러날 정도로 네. 애교가 뭐 액션! 유나 휴가 나왔네? 한 달 만에 나왔어. 근데 야 어떡하지? 나 근데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아니 약속 없다며. 2시간 정도밖에 못 있을 것 같아 나. 이번에 새로 나온 화장실 청소 키트 사주기로 했잖아. 화장실 청소 키트? 그거 얼마야? 그거 이번에 세일해서 5만 원밖에 안 해.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거 너 혼자 사러 가도 괜찮을까? 아니 뭐 그럼 아, 나 어쩔 수 일이- 없어. 혼자 가야지. 여보. 자, 이윤희 나사가 고민장병의 마음으로 연애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는데 연상녀 대 연하녀 고민장병에게 선택하라면 누구를 권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연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찡찡거리는 그게 저도 싫어가지고. 근데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양다리 걸친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참. 그러면 안 안 찡찡거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쵸. 맞아요. 저는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 아, 띠드버거 사줘.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거 너 혼자 사러 가도 괜찮을까? 전 연상을 오. 왜요? 이유는? 왜냐면 제가 좀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하거나 어디 같이 다닐 때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연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고민장병 선택에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사실 만나보기 전까지는 나랑 맞는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서 제 생각에는 이제 두 분을 한 번씩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떤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럴 땐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누구랑 있을 때 내가 더 행복한지 누구랑 있을 때 더 기분이 좋았는지 그걸 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가는 대로. 맞아요. 너무 재고 따지지 마세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세요. 고민장병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자, 제가 생각할 땐 연상, 연하는 숫자에 불과하고 정말 마음이 가는, 좋아하는 맞습니다. 좋은 여성분을 만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튼 다른 우리 고민 장병 여러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비행쇼 선택과 집중이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권 고민은 어떤 게 들었나요? 군대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중에서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포함이 되겠죠. 오늘은 바로 그 순간이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군기에서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또 있죠. 바로 제가 나오는 이 영상을 볼 때입니다. 집중하시죠. 왜 그래 영상? 행군기 Let's get it! 리얼병 영톡 행군기 빵 터져 군인권의 돌풍을 일으켜줘 외쳐줘 외쳐줘 장병의 인권을 외쳐줘 지켜줘 지켜줘 행군기가 인권을 지켜줘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새로운 대대장님이 취임하신다는 소식에 일주일 동안 부대 전체를 쓸고 탔고 때 빼고 광내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연병장의 집 앞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더군요. 한초 우위를 걸치고 비를 맞으며 연병장에 서 있길 10분, 20분.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지만 취임식은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거워진 판초 우위가 어깨를 짓누르던 그때 지휘관님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취임식은 맑은 날에 다시 하는 걸로. 예행 연습도 다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청소도 다 해놨는데 아무리 대대장님이 새로 오신다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닙니까? 취임식 날짜 선택을 잘못했네요. 뭐 물론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장병들한테 원망만 듣고 대대장님 입장에서도 취임식은 맑은 날에 다시 하는 걸로 얼마나 본인도 민망하지 않았을까. 네. 자, 오늘 대대장님을 맞이하는 법을 인권 주제로 정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갑자기요? 네. 취임식이라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왜 교장 선생님 바뀔 때 하는 그런 취임식 같은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취임식이 뭐가 다른 거죠?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교장 선생님 취임식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권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는 거고요. 대통령님의 이 취임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우리 3권 분리 국가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즉 우리 행정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대통령님이 이임을 하는 그런 행사를 보시면 되고 특히 대대장님 이 취임식 같은 경우는 부부대에 대한 작전, 부대 관리 그리고 부대 지휘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권한이 이전 지휘관에서 다음 지휘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오실 대대장님이 대대를 이끌어 나갈 방향과 가치가 모든 포부들을 듣기 위한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대대장님이 어떤 존재길래 다들 그렇게 막 일주일씩이나 준비하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부모 초청 수업 전날이나 아니면 이제 장학사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시범 수업 예행 연습도 미리 하고 또 뭐 발표자도 미리 정해놓고 청소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대대장님 취임식을 위해서 예행 연습, 청소는 물론 조경까지도 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높은 분, 어려운 분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 취임식 때 감으로 좀 새로 오신 대대장님이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뭐 취임식 취임사를 하잖아요. 네네. 새로 오신 대장님 취임사를 하실 때 무조건 짧게 하시는 분은 최고. 모든 부대원들이 대대원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와 최고
최고의 대장님 모셨다. 말씀대로 딱 얘기하는 것만 봐도 진짜 뼈군인인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뭐 농담도 없고 그냥 뼈군인인 분들이면 훈련 끝났다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반갑다 편하게 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해라. 우리 이제 뭐 인사도 바꿀까봐 사랑합니다 이런 거 붙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양락 대대장님 오셨는데 진짜 실제로 그런 분이 와서 저는 뭐 원래 저희 28사도 태풍이니까 태풍 이건데 그분이 오고 나서는 이제 태풍 사랑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도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끝으로 한번 그 이런 분들의 그런 취임사를 들으면은 내 업무도 그렇게 뭔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똑같은 것 해서 다시 갖다 드리고 나와서 똑같은 것 그렇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장병들을 대하는 표정이나 어떤 말투를 보면 약간 파악이 약간 될 것 같아요. 뭐 말하실 때 되게 유쾌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아들 딸처럼 뭐 우리 누구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다 성향이 약간씩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고민 사연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미 이 부대는 어마무시하네요. 일단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청소를 했고 연병장의 집 앞에서 계속 대기를 했고 판촉이 있고 비 맞고 있었죠. 근데 한마디로 온갖 고생을 그냥 집합체 합쳐놨네요. 근데 준비 과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정말 가장 힘든 거는 우리가 흔히 다 공감하듯이 예행 연습입니다. 사실 시임시 자체는 정말 20분, 30분도 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30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십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때는 예행 연습 보통 엄청 길게 많이 반복의 연습이고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다가 보통 지치는 병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와 열을 맞춰서 줄 세우는 것부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조금만 삐뚤어서 야 들어가 머리 넣고 야 경례도 한번 경례해. 그리고 이제 연명장에 집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예를 들어서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부대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차렷 자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10분, 20분, 심하게는 뭐 3, 40분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진짜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민장병이 더 힘들었던 거는 요 판초 우위를 입고 비를 맞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 오면 실내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저 판초 우위가 상당히 무겁고 크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전혀 안 통하고 뭐 통풍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겁고 냄새나고 축축한데 안에서는 계속 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통풍이 안 돼서 똥풍이 올라와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힘들지 않은 게 없네요. 근데 그게 미뤄졌다는 건 다음번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막한데요, 이거는. 사실 일반 병사들은 취임식 끝나고 나면 대대장님을 그렇게 자주 볼 일이 없습니다. 대대장님 오시면 간부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군번 차이가 많이 나는 간부님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쉽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19년 전에 하사 시대는 퇴근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때 마치 정시 퇴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희 때는 이런 퇴근 제도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대장님이 우선 퇴근하게 되면 지통실에서 자 대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와요. 그제서야 이제 그 다음 계급자분들이 이제 슬슬 퇴근하면 저희 같은 경우 막내가 퇴근했었어요. 맞아요. 좀 약간 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윤기준 중위가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근무하는 곳이 본부라서 이 계급 높은 분들이 엄청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군 장군 분들도 엄청 많고 일단 공군본부, 해군본부, 육군본부 이렇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군 장군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한 사례가 있었던 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해군 참모총장님이 갑자기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면 또 모르는데 다른 장군분들도 쭈루루루 타세요. 그러니까 저만 혼자 소위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장군들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를 타고 그냥 1층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승도 제대로 이제 쉬기가 그리고 스타와 소희가. 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부대 안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고 주문하려 줄을 서 있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봤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장군분들이셨어요. 와. 원스타 투스타. 네,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취임식 얘기로 돌아와서 원래대로 대대장님 취임식이 진행이 됐다면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휘관에 대한 이 취임식은 보통 상관에 대한 격례부터 시작해서요. 애국가 제창,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격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임사와 취임사, 열병, 군기양 등의 행사 식선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임사죠. 네, 대장님이 어떤 스타일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취임식이 길어지냐 아니면 짧게 끝나냐 이게 달려 있어요. 네. 네, 한마디로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그렇죠. 듣는 시간인 거거든요. 되게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연설 스타일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행궁이 가족들이 총출동해줬는데요. 바로 결과 확인해볼까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연설 스타일, 했던 말 반복하는 스타일, 자기 자랑 스타일, 아재 개그 스타일, 네. 명언 지르기 스타일. 반복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지 않나. 이쯤이면 끝나겠다. 마무리의 이야기다.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혹은 다시 또 반복되는 말이 나왔을 때 근데 표현은 하지 못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요거 아재 개그 저는 뽑았습니다. 아재 개그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아재 개그 하면 또 안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이 행군기에서 배웠던 스킬들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재 개그 해. 안 웃겨. 안 웃긴데도 어떤 모 사무관님이라고 아재 개그를 엄청 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원래 과묵한 분인데 말만 했다 하면 아재 개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참지 못하고 때릴 뻔했습니다. 스파이 같아. 스파이. 나도 그만할라 했어요. 단톡방이군요. 자랑. 아들딸 자랑하는 분들. 반복 연설에 말도 재미없으면 끝으로 끝으로. 시를 또 사랑하셨던 감성적이시네. 저는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선배님들 많이 훌륭한 거 알죠? 근데 자기 자랑도 1절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애국가도 아니고 4절까지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게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솔루션도 본인이 제시해 주시고. 역시. 선배님 최고예요. 멋있어요. 저도 선배님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리액션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 반복. 대박. 어떤 말이 앞섭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연설 스타일 1위 무려 63.2%로 했던 말 반복하는 스타일이 뽑혔네요. 행궁기에 많이 출연했던 왕준호, 이지훈 변호사는 아재 개그가 유독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명언 제조기는 단 한 명도 선택을 안 했어요. 이건 다들 참을만 하신가 봐요. 네, 창훈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죠. 본인은 저 후보 중에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연설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 자기 자랑 스타일이지 않을까. 있어요? 자랑할게요. 자랑 또 찾아보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명언 제조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항상 임팩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언을 좋아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빛나는 자리에 가려하지 말고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이 되라. 제가 빛나는 자리에 오려고 한 건 아닌데 와버렸네요. 자기 자랑까지 썼네요. 이게
저 자리에 문제가 있네. 아. 윤기준 중이도 저 자리에 지금 이탈하니까 괜찮은데 저 자리가 저 밑에 수맥이 있어. 있어. 이거 엘로드 대박.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저는 후보에는 없는데 약간 질문봇 스타일? 그래서 제가 막 군법 교육 같은 거 다니고 하다 보면 스스로 좀 생각했을 때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좀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 날씨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날씨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데 날씨 별로죠. 뭐 힘들지 않아요? 다 졸린데 잠 오죠. 계속 네 저는 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들 말 안 해도 아실 걸 알고 메인 해결책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알아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재 개그, 영원 개그. 어떤 거? 저는 오히려 다 한 것 같아요, 저분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거 했던 말 반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뭘까요? 국빵. 진짜 네 가지 다 해당되시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제 메인 고민 한번 해결해 보죠. 대대장님 취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취임식은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주요 지휘자가 교체될 때 거행하는 것으로 행사 목적, 기준, 실시 방법 등이 육군 규정에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고생스러웠다거나 또 규정에 보면 우천 시 어떨 때 이제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천 때문에 취임식이 급작스럽게 취소가 된다고 해도 이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에 의한 거여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취임식이 규정에 있다고 해도 장병들이 비를 맞으면서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행사가 또 취소되고. 자, 취임식 진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야외에서 30분씩이나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게 하는 과정에서 감기 등의 질병에 걸릴 경우 인권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임식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장병들도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대기를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조회를 안 하고 실내에서 방송에 이제 방송으로 교실에서 앉아서 듣는데요. 군대에서도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취임식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너무 분위기 무겁고. 그러니까 장병들도 좀 즐길 수 있게 취임식을 좀 쇼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휴가 같은 것도 걸고 그러면 그 장병들 진짜 눈빛이 바뀌거든요. 게임도 하고 뭐 대대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그리고 너무 취임식 나 취임식 또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취임식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바뀌어? 빨리 바꿔봐. 네가 바꿔봐. 야 마음의 편지 써봐. 단체로 쓸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끼 있는 장병들이 약간 장기자랑 코너도 하고 이임하시는 대대장님이랑 뭐 축구 한 판 딱 취임하시는 대장님, 이임하시는 대장님 팀을 나눠서 그다음에 대대장님이랑 뭐 이구동성 게임 이런 것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저는 안전한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먹을 거, 간식. 왜냐면 장병들은 항상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식과 함께하는 취임식 어떻습니까? 아주 짧게 취임식을 끝낸 후에 다 같이 출장 뷔페를 불러서 막 식사하면 그 동그란 원형 테이블 이런 데 다 둘러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라이브로 하죠. 다 폰이 있는데. 취임식 그냥 라이브로. 자 들어라. 아니면 요즘 뭐 휴대폰이 다 개인 지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님이 이제 꼭 하고 싶은 어떤 취임사나 하고 싶은 말은 전체 이제 대대원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에서 그럼 못 나가지 않을까요? 한번 초대되면 못 나가죠. 근데 끝까지 일이 안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 찾아내. 좋을 것 같아요. 그 날씨에 구애 받을 필요도 없고 편리하고 단톡방에서 장병들은 대대장님에게 건의 사항 같은 것도 좀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지휘관님과 장병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취임식을 하는 게 꼭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필요는 없으니까 자,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행군계 방문해 주시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장병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군계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행군계
행운기 보릿고개 담당 군생활의 산역사. 내가 19년 전엔 말이야. 둘, 셋. 그땐 그랬지. 빰. 우와. 입영 통지서죠. 병역검사. 와, 저 때 머리들이 다들 엄청나셨는데. 안경. 참고로 저희 때는 아닙니다. 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저게 저러고 어머. 네. 저렇게 하고 검사를 했다고요, 단체로? 저희는 아니고요. 아,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고 더 전에요. 저길 때 어머나! 아이고. 근데 저길 때 어머나! 저걸 어머! 아이고 꽂을 데가 없으니까. 어머! 이게 아파트 영화에서도 저런 장면 본 것 같기도 하고. 팬티를 다 똑같이 보내는 저 때는 저게 유행. 아, 보급. 저렇게 뜨는구나. 게임 같다. 아, 이거 맞아. 아, 깨통으로 받아요. 저도 저렇게 받아요. 이야. 아, 이제 좀 적응되죠. 카드를 찍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많이 바뀌었다. 일단 컴퓨터 글씨도 매끄럽잖아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인가요? 아니, 시설이 너무 좋고. 나는 안 받았던 것 같아. 저도. 저게 그냥 어떤 징병 검사보다는 종합검진 느낌이에요. 네. 음식? 아. 입대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 똑같은 찜질방 옷 입고 대기하고 앉아 있던 그 어색한 공기. 네, 나는 네. 과연 몇 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 오늘의 그때 그랬지 주제는 바로 병역판정 검사장 변천사입니다. 네. 저 때는 지금 영상에서 본 빤스까지는 아니고요. 반바지만 입고. 상의는 탈의하고. 상의는 탈의하고 반바지, 긴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2002년까지는 그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반바지만 착용한 채로 웃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해서 권고를 해서 2003년부터는 반팔 티셔츠 지급이 시작되었고 겨울철에는 장병들이 춥지 않게 실내 온도를 29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7년 동안 징병검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병역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2017년 이후에는 병역 판정 검사로 용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까 징병 검사라는 단어를 저도 쓰잖아요. 예. 병역 판정 검사 시즌이 되면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무조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군 면제 카더라들이 돌아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윤기진 중위님 뭐 혹시 약간 요런 스타일 들어볼 수 있는? 저는 그 간장을 한 병을 원샷 하면은 그 속이 까맣게 맞아, 나와서 있었어요. 군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속도 까맣다. 비교적 최근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응원용 나팔 있잖아요. 부부젤라. 그거를 2시간 동안 귀에 대고 불어서 일시적인 청각 장애를 일으켜서 면제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안 들리면. 그 2시간을 왜 참고 있어? 어떻게 참고 있는 거야? 부는 사람 되잖아,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분 사람이 면제됐대. 허파에 장애가 생겨서. 폐가 남아나. 네,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It's 시국 타임! 2019년 올해부터요, 전국 지방 병무청에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한 홍채 인식기도
도입이 됐대요. 오. 그래서 사진이 구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쌍둥이 신분 구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채 인식으로. 네. 아, 근데 홍채 인식기뿐만 아니라 병역 검사 항목도 종합병원 수준으로 엄청 세분화됐다고 들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군 장병 인권 전문가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 19세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첫 번째 과면의 병역 판정 검사는 신장, 체중, 혈압, 시력 검사 등 기본 신체 검사 항목과 방사선, 혈액, 소변 검사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세분화된 전자 문제표를 바탕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혈우병, 간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강 등 자그마치 40여 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 1시간 이내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CT와 MRI 등 장비를 도입해서 추가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에 발급된 전자카드로 신분 식별이 가능하고 구두 검사 발표가 아닌 디지털 수치로 신체 사이즈 및 결과가 표기되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습니다. 또한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입대 전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엔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 과정 공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해서 부모 인증을 거치면 집이나 회사 뭐 밖에서 그냥 아들의 생애 첫 병역 판정 검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들 이제 안심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9세 청년들의 첫 건강검진으로 거듭난 병역검사. 네, 이게 바로 장병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선진 병영의 시작이지 않나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행군기 참군인분들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참군인들이 더 많이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군대 보낸 아들에게 남친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때 그 감동 행군기가 다시 읽혀드릴게요. 수리남매가 대신 읽어드려요. 사선 0, 6, 1, 2. 네, 오빠가 좀 약간 로봇처럼 하니까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자, 자랑스러운 장병들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는 430612 수리남매, 오늘은 어떤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편지 얘기 전에요.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을 딱 한 단어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아닐까요? 아, 역시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이 키워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뿅! 부모님께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오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4위고요. 고마워요. 3입니다. 사실 더 힘들어요. 저 말도 진짜 맞아. 사랑해요. 1위가 역시 사랑해요네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말인데 왜 못할까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연인한테는 지겹게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참 이상하게 힘들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마디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이제 딸 셋을 키우시느라 거의 막 몇십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도 다 컸고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부모님을 위한 자유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믿으세요. 와. 저도 부모님께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그냥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없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무슨 일 있어? 뭐 웬일로 전화를 했어? 제가 워낙 전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찌저찌 핑계를 만들어서 그냥 이것 때문에 뭐 괜찮은지 전화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통화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도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되게 약간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간질간질거려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말 꺼내기가. 네. 네. 확실히 우리 아들들이 대체로 애정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효도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틈날 때마다 애정 표현을 하세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군대 입대한 후 10년 만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사랑한다는 말에 감격을 한 어머니께서 꼭 자랑을 하고 싶다며 사연을 보냈다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진짜 큰 감동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을 사소함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사와 제로, 6, 1, 2. 2019년 6월 25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 재혁이야. 군대 간 지 7일 좀 넘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 각계전투, 화생방, 행군 등등 힘든 훈련들이지만 힘내서 잘 이겨내볼게. 더욱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서 웃는 얼굴로 보자. 사랑한다 가족들. 2019년 7월 2일. 나 7월 3일 화요일에 사격할 예정이야.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기대가 가장 커. 잘해서 꼭 평가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줄게. 또 편지할게. 사랑한다 가족들. 2019년 7월 7일 전진! 다들 잘 지내지? 편지 계속 보내주는 거 보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군생활 걱정 없이 임할 수 있겠다. 엄마 아빠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네. 항상 고맙게 생각해. 걱정 안 해도 다들 잘 있어줘서 고마워. 항상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할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자. 사랑합니다. 2019년 7월 14일. 전진! 다들 잘 지내지? 제주도에서 잘 놀다 왔어? 같이 못 가서 아쉽네. 저녁하고 꼭 같이 가자. 목요일에는 구급법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이랑 지혈법을 배웠어. 3km 오래 달리기 했는데 당연히 합격. 이제 보겠다.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수료식 날 보자. 사랑합니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 군대에서 1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배워온 아들 이재혁 일병입니다. 1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는 건 그러면 10년 전 10살 때는 하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추석 때 끄는 거죠. 추석 이후로. 네, 역시 훈련소가 제일 그 효심이 폭발하는 시기가 맞긴 맞나 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매일 보던 얼굴들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네. 그 이재혁 일병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첫 포상 통화 때 사랑한다면서 막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 말을 들은 기쁨보단 이거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지? 그래서 놀라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우 저 같아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유달리 부모님이 그립고 유난히 부모님이 생각나는 날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좀 진짜 힘든 날이면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플 때 보고 싶어요. 이게 아프면 회사에나 이제 이렇게 뭐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아프다든지 이런 얘기도 잘 못하는데 엄마는 전화하다 보면 목소리만 조금 이상해도 야 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소하게 아파도 뭐 병원 꼭 가라고 한다든지 또 막 일주일 지나서 다 나았는데 너 그때 아픈 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유일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굶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빠서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혼자 살다 보니까 장을 안 봐놓으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다 보면은 어머니는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저 뭐 밥 챙겨주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집밥. 네, 그래서 이재혁 일병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영상 편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이 말만은 꼭 당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재혁 일병 잘 들어주세요. 네. 재혁아, 우리 장남 안녕. 재혁아, 네가 제3수속 교육연대에 자대 배치 받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아빠랑 항상 고마워. 건강하고 씩씩한 군인이 되기를 바래. 그리고 빨리 집으로 휴가 나왔으면 해서 공명을 지키달게. 동생은 형이 전역하는 게 싫은가 봐요. 방 혼자 쓰려고. 훈련소 때부터 후반기 운전교육 그리고 자대 배치까지 군인으로서 멋진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너가 군대 가서 1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우리 이 표현을 전역할 때까지 계속하자.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 안녕. 안녕. 네. 아, 근데 진짜 부모님을 가장 힘나게 하는 건 역시 자식들의 사랑한다는 말일 거예요. 이재혁 일병 앞으로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계속 해주시고요. 남은 군 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걸어서 사랑한다는 표현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저희도 그럼 다 같이 그래요. 외쳐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장모님. 장모님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아, 네. 네, 사사원 0612에서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도 자랑하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만들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깜짝 선물 박스가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저는 경례 행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난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춥다 싶으면은 한 팔굽혀펴기 50개 정도 하고 취침에 들면 일부러 저는 전투복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아, 진짜요? 예, 휴가를 나와도 사복을 안 입고. 이제 얼굴에 칼바람이 들지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름의 품위 유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신하영의 놀이교실 있어줄래? 쭉 있어줄래? 가만히 있어줄래? 눈을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뜨고 뭐 자세가 흐트러져도 눈만 이렇게 크게 뜨면 되게 품위가 있어 보이고. 저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요?